네,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여러 가지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해서 많이 좀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번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뭔지서부터 한번 제가 차근차근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 보시면 나오죠?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블러블러 해서 이제 답이 쭉 나오는데 뭐 이거를 보셔도 좋지만 좀 알기 쉽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게 뭔 소릴까요? 일단 장기보유 목이 그러네요. 특별공제 마치 뭐 특별히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국가가 특별히 혜택 줄 리가 없죠. 믿지는 장사 하지 않습니다. 돈에 관한 한 장기로 보유하면 특별히 뭘 빼주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굉장히 상식에 부합하는 당연히 빼줘야 되는 건데요. 왜 그럴까요? 일단 이거는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제예요. 다시 말해서 아파트 값이 1년에 3% 올랐어. 그러면 그게 오른 건가요? 아파트 값만 오른 게 아니죠. 월급도 오르고 뭐 피자 값도 오르고 노트북 값도 오르고 핸드폰 값도 오르고 다 3% 정도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3% 지금 뭐 2%도 오르고 있지만 1년에 최소 2% 정도 오른 거는 그거는 오른 게 아니다. 돈을 번 게 아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년에 2% 정도 오른 거는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10억에 샀어요 아파트를. 그래서 20억에 팔았어요. 그러면 10억이 올랐죠. 10억이 올랐는데 10억이 차익이 생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컨대 5년 동안 10억이 오른 거라면 야 인간적으로 1년에 2% 1년에 2% 정도는 이거는 오른 게 아니다. 나머지 것도 다 올랐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니까 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그래서 예컨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억에 사서 5년 만에 20억이 됐으면 이 10억 양도 차익에서 뭐를 빼냐면 그래서 공제한다고 하잖아요. 특별 공제. 뭐를 빼냐면 1년에 2%씩 10억 곱하기 1년에 2%씩 5년이니까 10년이죠. 10%를 빼주겠다. 네가 벌어들인 소득으로 인정해주지 않을게. 그러니까 세금 좀 줄어드는 효과가 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로 그렇다고 뭐 1년 보유하고 팔면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되겠어. 그럴 경우에는 인정해주지 않겠고 최소 3년 이상은 보유해. 그러면 그 연수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남들도 다 부자 된 거. 누구나 뭐 다 개나 소나 다 올랐어. 그만큼은 너도 본전치기니까 오른 걸로 내가 보지 않고 세금 안 매길게. 그래서 뭐라고요? 장기 보유, 장기 3년 이상, 1, 2년은 안 쳐주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사실 장기 보유 공제가 맞지 뭐 특별 공제는 아닙니다. 마치 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우리나라 세금 그런 거 좋아하죠? 세법에 보면 마치 혜택인 것처럼. 그리고 세금이 늘어났어. 그럼 왜 이렇게 비싸요? 왜 이렇게 세금 많이 나와요? 그럼 옛날에 주던 혜택을 뺏은 거야. 그러니까 혜택을 더 이상 안 주는 거지 세금을 깎은 게 아니야. 라고 얘기 많이 하지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아니고 그냥 당연한 공제인 겁니다. 그러면 오케이 장기보유 특별 공제가 이제 뭔지 좀 대충 제가 이제 저는 제가 이렇게 자세히 설명드린 이유는 제 그 채널을 우리 조금 젊은 친구들 진짜 고등학교 막 아니면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좀 이런 친구들이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이 되게 강해서 조금 제가 친절하고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냥 들어보면 무슨 소리인지 알게. 어쨌든 그러면 봅시다.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그런 건데 지금 또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1세대 2주택에 대해서 말할 거예요. 1세대 2주택. 이게 또 뭐가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냥 무시하고 갈게요.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 비과세가 안 된다는 건 여러분들이 잘 아세요. 비과세가 안 되고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아까 보세요. 원칙적으로는 1세대 2주택이라고 해서 1세대 2주택자야. 그러면 1세대 2주택자한테는 물가가 안 오르나요? 물가가 당연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1세대 2주택이든 1세대 3주택이든 4주택이든 어쨌든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당연히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법에서도 해주라고 해요. 해주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 이제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르고 빈부격차가 벌어지니까 여기다 뭐라고 돼 있냐면 같은 조치랑 각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어요. 소득세법 15조에. 같은 조치랑 각호에 따른 자산이 뭔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제가 빨리 법이 많이 나오면 사람들이 좀 재미없어 하는데 그래도 법을 보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음에 찾아보기도 좋고 좋아요. 그래서 빨리 한번 가볼게요. 뭐냐면 5조, 6조, 7조 여기 있네요. 각호가 이거예요. 이거. 여기 나오죠? 각호가 1호, 2호, 3호, 4호. 보면 다 그거예요. 조정대상 지역이면서 조정대상 지역에 있으면서 1세대 2주택인 사람들. 이 주택 분양권도 그러니까 조합 입주권이나 분양권도 포함되는 거죠. 어차피 주택이 곧 될 거니까. 그러니까 비싼 자꾸 아파트 가격 많이 오르는 곳에 1세대가 2주택 갖고 있으면은 걔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물가 상승률, 당연히 공제해줘야 되는 물가 상승률만큼의 차익도 공제해주지 않고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세법의 대원칙은 뭐예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근데 물가 상승률만큼은 소득이 아니죠? 남들도 다 올랐어. 소득이 아니야. 근데 세금을 매기겠다. 어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여기 나와 있는 1세대 2주택에 대한 장특공제는 받지 못한다. 이제 그 얘긴데 원칙은 뭐라고 했어요? 원칙. 1세대 2주택도 장특공제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조정대상 2주택은 장특공제 못 받는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잘 해 놓으셔야 되고 그렇다고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이라고 해서 장특공제를 하나도 못 받게 하진 않아요. 예컨대 뭐 아빠 엄마가 너무 나이 드셨어. 그래서 내가 1주택 갖고 있고 아빠 엄마도 1주택 살고 있는데 합쳤어. 그래서 합쳤더니 아빠 엄마랑 나랑 뭐 와이프랑 해서 4명이 1주택이 되고 아니 1세대가 되고 주택은 엄마 아빠 갖고 있던 거 아들 딸이 갖고 있던 거 하나.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됐어. 이런 경우에 주택 하나 팔라고 했더니 장특공제 안 해준대. 그럼 엄마 아빠 모시지 말라는 거죠. 그럴 때는 장특공제를 해주고 또 이게 뭐 공양합가라고 그래요. 공양합가. 엄마 아빠를 공양하려고 합가. 가정을 합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혼인, 결혼. 뭐 여친 집 한 채, 남친 집 한 채. 같이 결혼해서 살았어요. 한 세대를 구성했죠. 근데 남친 집, 여친 집 하나씩 있어서 1세대 2주택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 아내 집 팔아. 그때도 장특공제 해준다. 안 해주면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런 예외를 좀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 보시면 아까 94조였죠.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찾아보시면은 까먹지 않고 막 그때그때 찾아볼 수 있으니까 훨씬 좋습니다. 94조에 양도소득 돼 있고 양도소득의 범위 95조 여기 나왔었어요. 그쵸? 여기 나왔었는데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해서 블러블러 나오고 블러블러 한다. 근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건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아까 이 94조가 아니고 104조에 있나 봐요. 104조에 있었다. 지금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1세대 2주택도 장특공제 해준다. 당연히. 근데 예외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너네들 너무 많이 오르니까 장특공제도 안 해줘. 약간 잘못됐긴 했어요. 법적으로는. 하지만 안 해준다라고 해요. 그렇지만 아까 혼인이나 가족부양 같은 거, 뭐 엄마 아빠 모시는 거 이럴 때는 또 다시 예외로서 장특공제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어디 혼인 뭐 부모 공양 이런 거 말고 또 뭐뭐 있나 그거 살펴보자는 거예요. 104조 보시면 세법이 복잡하게 돼 있긴 해요. 보시면 여기 나오죠.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안 해주겠다. 근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 안 해준대요. 대통령령을 한번 눌러보면 여기 쭉 나오거든요. 여기 보면은 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여기 쭉 나오는데 뭐 이게 뭐 이런 거보다 중요한 게 아까 보죠. 뭐 혼인, 직계존속을 동거 봉양하려고 이런 거랑 또 뭐 혼인 여기 보시면 혼인함으로써 되는 거 그리고 이제 일시적 2주택
여기도 있는데 중요한 게 혼인이랑 이제 엄마 아빠 모시는 거랑 일시적 2주택이에요. 그래서 지금 10분이 넘어가니까 짧게 한 2분만 제가 할애해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 한 개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일시적 2주택 하면 갈아타기잖아요. 갈아타기 하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그 말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내가 A주택을 살고 있어요. 아, 돈 벌었어. 돈 모았어. 나 상급지로 갈아탈 거야. 갈아탈 때 딱 이거 던지고 이거 팔고 딱 사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이거 사고 또 이것도 사고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팔아야겠죠. 이거 팔 때 요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데 요 종전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면 종전주택을 사요. 이 종전주택을 먼저 첫 번째 주택을 사요. 첫 번째 주택을 사고 그 다음에 1년이 지난 후 두 번째 주택을 사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주택을 산 날로부터 3년 이내, 조정대상 지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3년 또는 1년 이내에 이거를 팔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줘요. 12억 원으로 올랐잖아요, 비과세가. 그러니까 상당히 파워풀하죠. 이거 받으려고 다들 많이들 조심하시거든요. 이 기간 놓치지 않으려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예컨대 1년 이거 예컨대 일시적 2주택이야. 근데 1년 이내에 이걸 팔아야 되는데 내가 1년 이내에 못 팔았어. 1년이 지났어. 나 조정대상 지역인데. 아, 그럼 큰일 났다. 일시적 2주택 망했구나. 맞아요. 비과세는 물 건너갔어요. 망했어요. 또는 1년이 지난 다음에 두 번째 주택을 사야 되는데 이거 사자마자 한 6개월 만에 또 사버렸어. 그러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물 건너가요. 물 건너가는데 그러면 비과세가 안 되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진짜 이제 장특공제도 물 건너간다 라고 생각을 다들 해요. 왜냐면 장특공제가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1년에 8%짜리를 장특공제를 빼주거든요. 근데 1세대 1주택일 경우는 1년에 8%짜리를 해주고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년에 2% 그걸 조금 1년에 2%짜리 장특공제를 해줘요. 이게 왜 그러냐면 1세대 1주택은 말하자면은 조금 혜택을 준다. 그때부터는 약간 혜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정말 특별한 공제일 수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8%씩 1년에 오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1세대 1주택은 좀 이제 보호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세대 1주택만 1년에 8%, 나머지는 1년에 2%, 15년 30% 최대한도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1세대 1주택만 1년에 8%짜리 장특공제 해준다 라고 알고 있으니까 일시적 2주택이 예컨대 이 1년을 못 지키든지 팔아야 되는 1년 또는 3년 이걸 못 지키든지 해서 비과세를 못 받게 되면 의뢰히 나는 물 건너갔다. 다시 말해서 장특공제도 하나도 못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대부분 많이 하세요. 장특공제 못 받겠다. 1년에 8%짜리는 물론이고 1년에 2%짜리도 기본적인 인플레이션만 빼주는 것도 못 받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조정대상 지역 내에 있는 거라고 하더라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여기 보시면 소유권에 여기 있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양도 전에 다른 주택 취득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종전의 주택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보다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그러니까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첫 번째 주택을 팔면 아까 설명드린 그대로예요. 첫 번째 주택, 두 번째 주택인데 첫 번째 주택을 사고 두 번째 주택을 산 다음에 3년 이내에 첫 번째 주택을 팔면 장특공제는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비과세랑 뭐가 요건이 달라요? 비과세 받으려면 이 첫 번째 조건 비과세 받으려면 이거 사기 전에 1년이 지나야 돼요. 근데 이거는 그 얘기가 없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택 산 날로부터 6개월 만에 바로 두 번째 주택 사도 이 첫 번째 주택을 이 3년 이내에만 팔면 비과세는 못 받아도 이 2%짜리
장특 공제는 해주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뭔지랑 또 왜 2%, 왜 원칙이 2%, 1년에 2%씩 해주는지, 그리고 왜 3년 이상은 보유해야지 해주는지, 그리고 1세대 1주택일 때는 1년에 8%짜리 장특공제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뭐 동거봉양이나 혼인했을 때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니까 조정 대상 지역내 2주택도 장특공제를 2%짜리는 받을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헷갈려하는 비과세 요건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장특공제는 별도의 요건이기 때문에 따로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이거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거 알고 계셔야 자기도 막 나 비과세 안 되니까 장특공제도 못 받아 라고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비싸게 신고납부해요, 양도세. 그런다고 국세청에다 알아서 계산해서 돌려줄까요? 돌려줄 수도 있지만 돌려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